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도 소집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고, 유엔이 솔직히 말이지, 그전보다 많이 유엔의 기능이 많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옛날에는 핵 개발을 하는 나라에는 세계 강국들이 경제 제재라든가 여러 제재를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잘 개발을 못하도록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지금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내팽개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에도 경제 제재가 처음에는 경제 제재를 할 때는 전 세계 강국들, 나라들이 다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해서 효과가 있었지만은 지금에는 있으나 마나 도리어 동참을 주도로 해야 할 강국들이 도리어 북한을 경제 제재에서 풀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마당에 이런 핵 협상이 필요 있나요? 협상을 하나만 합니다. 내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란이 미국 기관들 앞으로 직접 공격을 하겠다.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뉴스에. 옛날 한 50년, 100년 전 같으면은 그런 얘기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의 달러 기축화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브릭스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그렇게 되니까 관세 정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상화폐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달러 기축통화 결제 시스템을 무력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상화폐도 달러 기축화에 많은 해로운 그런 화폐들입니다. 원래 제대로 국제 협력이 동참이 되고 세계의 강국들이 협조가 잘 되고 서로 의논이 잘 되면은 원래 가상화폐라는 게 코드핀이라는 게 없어야 합니다.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은 화폐는 세계 금융 질서를 훼손시킵니다. 결국은 달러 기축화 통화를 훼손시키고 달러 기축 통화를 없애고 브릭스 기축 통화로 세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상화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를 들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그러한 면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위상이 그런 경제 군사력이 많이 위상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떨어지고 그 반면에 러시아, 중국은 위상이 올라가고 재래식 무기도 많이 발전이 되고 또 달러 기축 통화를 파괴시키고 브릭스 국가를 형성해 가지고 일대 대로를 형성해 가지고 전 세계의 국제 무역 결제 시스템은 브릭스 화폐로 구축을 하겠다. 달러 기축 통화는 폐지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미국에서 반 트럼프 정책이
미국 전체에서 시위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전부 다 순수한 미국 국민들은 그런 짓을 잘 안 합니다. 거기에 전부 다 섞여 있는 불순분자, 말하자면은 이민자, 그 다음에 간첩들이 들어와 가지고 선동을 해서 반트럼프 정부를 타파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내가 그 전에 제가 한학자이기 때문에 옛날에 손자병법에 보면은 전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 그러니까 마약을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다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비실비실 쓰러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 정책, 여러 가지 그 나라에 침투를 해서 고정 간첩 역할을 해서 시민 활동을 하고 반시위 활동을 주도적으로 선도를 해서 정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 그걸 갖다가 정복이라고 합니다. 그 손자병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손자병법 말고, 중국의 손자병법 말고 다른데 병법을 보면은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인기를 동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쁜 여자를 예쁜 아주 미스 코리아 죽여주는 여자를 동원해가지고 강력한 강국, 세계 최고 패권 국가들의 이민을 가장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살면서 정부 요인을 미인기를 동원해가지고 아주 이쁜 여자가 정부 주요 요인을 포섭한다는 얘기죠. 완전히 미인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여자인데 쏙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정부를 흔들어대가지고 정부를 완전히 쿠데타, 반시위를 만들고 정부 정복을 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민족이 가장 좋아요. 한국은 아직도 소수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에는 국제 결혼이 많이 이루어져서 다문화 가정으로 우리나라도 많은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소수 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단일 민족이라서 통제하기가 쉽다는 그런 민족주의만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민을 많이 와서 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민을 가정해서 들어와서 고정 간첩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 게릴라전, 주도적으로 시위, 반쿠데타, 정보 유출,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정부를 완전히 뒤엎는다. 그걸 갖다가 정복 소임을 띠고 이민을 가정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지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시위를 많이 합니다. 지금에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에 미국에서 이란을 공격한다 하는 것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의 전 세계가 협조를 해주지 않잖아요. UN 총회를 소집해가지고 핵 확산을 막자, NPT 가입을 해라. 그 다음에 러시아도 탈퇴를 한다. 원래 주도적으로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세계 최강들, 미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강국들이 협조를 해서 그 핵 확산을 막는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하고 적극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핵무기를 막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하고 웃기만 하고 그런 상태에서 미국 혼자만 이러한 핵무기 개발을 경제 제재를 통해서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지금에는. 그것도 미국 혼자서는 안 되고 세계 여러 강국 나라들이 협조를 해줘야 그 효과가 나타나고 그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게 되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지금의 경제 제재라는 게 있으나 마나잖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너도 나도 도미노 현상으로 전부 다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게 핵무기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핵무기를 개발을 하는 나라는 경제 제재를 통해서는 지금 안 됩니다. 국제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주는 나라가 없잖아요. 협조를 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잖아요. 도리어 탈퇴를 합니다. 도리어 핵무장을 조장해서 핵무기를 개발해라. 도리어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당에 핵시설을 직접 폭격을 해야 된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마라 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은 결국은 핵 공장을 핵물질이 다량 유출돼 가지고 지구가 오염되는 한이 있더라도 해양 오염, 지구 오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핵 방사능 유출이 대량으로 있다고 해도 핵 시설의 중요 부분을 완전 초토화해서 파괴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교훈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핵 개발이 계속 확산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하지 말아라. 제가 알기로는 한 100년 전에도 뉴스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시기는 좀 늦었지만은 사실상 이란 같은 경우를 기본 모델로 100벨, 1벌 100개 차원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파괴를 해서 더 이상 개발을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에는 국제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지도 않고 동참해 주지도 않잖아요. 도리어 눈 감아주고 뒤에서 핵 개발을 해. 도리어 핵 확산을 조장하는 강국들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핵 협상이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핵 협상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동참하는 나라들도 많고 유엔 총회를 열어서 여러 상임 이사국들이 많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동참해주고 핵산을 철저히 막자 해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여러 국가들이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핵 개발을 하면은 완전히 경제가 피폐해지고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것이 한 100년 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전혀 효과가 없고 동참하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핵협상이라는 게 뭐가 있나요? 핵협상이라는 거는 하나만이에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만입니다. 경제 제재는 통하지 않아요. 지금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경제 제재는 안 되고 다른 걸 약속한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최후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후 마지막 특단의 방법이라는 게 핵무기 공격을 해서 완전히 파괴하는 것. 앞으로 유엔 총회를 열어서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나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핵 무기 개발을 하는 공장은 국제사회에서 공동으로 폭격을 한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이 합동 군사 작전으로 완전히 이 핵시설을 폭격을 해서 없앤다. 그렇게 하고 핵 사찰단이 가서 핵무기가 완전히 파괴됐는지 없어졌는지 가서 핵 사찰을 받게 하고 핵 사찰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폭격을 해서 뿌리를 뽑는다. 그리고 핵 사찰을 반드시 받아라. 이렇게 해야 전 세계는 핵 확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실정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핵 확산 협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있으나 그 핵 협상이라는 게 헛개비, 허수아비 협상입니다. 껍데기, 공갈 협박이 들어간 핵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만 있는 허수아비 핵 협상이다. 국제적으로 협조해 주는 게 없잖아요. 미국 혼자서 핵무기 억제를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를 열어서 핵무기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핵 사찰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고 공개를 하고 핵사찰단이 가서 입회하에서 사찰을 하고, 그래도 계속 개발을 하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 그 열강들이 합동 군사 작전으로 핵시설을 완전 초토화 100% 완전히 초토화해서 완전히 파괴시킨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매서 미국에서 혼자 하나요? 중국, 러시아도 핵무기가 자꾸 확산되는 걸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핵무기가 이 나라 저 나라 자꾸 많이 생기다 보면 결국은 핵무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핵 전쟁이라는 것은 공멸이에요. 승자 패자도 없는, 다 죽는다. all die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금의 현실에 와 있다. 50년 100년 전하고는 틀리다. 50년 100년 전에 핵 협상이라는 말이 말이라는 게 말이 됐지만 지금에는 핵 협상이라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 혼자서 핵 협상은 할 수가 없어요. 주변 국가들이 협조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잠깐 봤는데 이란이 미국이 그 중동에 들어와 있는 미국 관련 기관, 그 다음에 그 주둔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를 못하지요. 미국이 말 한마디만 뻐끔하면은 벌벌 떨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전에 옛날에 제가 그 한국에 살 때는 옛날에 북한의 그 김정일이 죽기 전에 김일성 바로 이 세대 아들 김정일이가 이제 북한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미국에서 아주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첨단 비행기가, 한반도를, 전개를 하고, 폭격기를 한 바퀴 순회를 하고, 순찰을 돌면은, 김정일 북한 옛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굴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15일이나 보름 동안에 밖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그만큼 미국의 위상이 강하고 미국 얘기만 들으면 벌벌 떱니다. 지금에는 위상이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군사력, 영향력. 그렇다 보니 이란에서 미국을 먼저 공격하겠다는 얘기가 내가 보름 전에 텔레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말빨이 안 섭니다. 지금 미국에서 반 트럼프 대통령 시위가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간첩들이 선동해가지고 그 미국 시민들의 그 시위를 하도록 선동을 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하야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앞날은 미국 앞날은 더 어두워집니다. 미국 국민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나쁜 짓 반정부 게릴라 고정간첩 이런 걸 이민을 가정해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 그런 테러 조직 이런 걸 내쫓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국 국민들이 전부 다 동참을 해가지고 거기에 시위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 대통령이 만일에 안 그렇겠지만은 대통령직을 하야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은 정말로 앞날이 어둡게 되고 완전히 그 패권 국가에서 더 그 위상이 떨어지고 완전히 그 영향력을 잃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위상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자유진영 국가들도 경제난이 오게 됩니다. 만일에 미국이 위상이 군사 경제력이 하늘과 땅처럼 러시아나 중국보다 월등하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면은 벌벌 떨었어요.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벌써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중동에서도 저렇게 아덴만, 홍해, 호르무즈 해협 이런 데서 미국 화물선을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이러지도 못합니다. 말 한마디만 딱 했다고 그러면 벌벌 떱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이 많이 추락하다 보니까 결국은 위상이 추락하고 말빨이 안 서고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관세 정책이라는 걸 들고 나오게 된 이유도 기축통화, 달러 기축통화를 브릭스가 뺏어가겠다 하는 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도 국가 재산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세 정책도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그런 영향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게. 미국 국민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고정 간첩들이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국민 전체가 휩싸이게 돼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국가의 정복이 고정 간첩 이민을 가장한 고정 간첩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학생을 가장한 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이 또 간첩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학생들을 전부 다 내쫓고
미국의 그 하버드 학생만 교육을 받겠다 하는 것도 그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미국에 유학을 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 유학생을 가장한 간첩들도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것도 있겠지요. 별의별 일이 다 생각을 가정을 하고 정책을 염두에 두면서 그 정책을 펴야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진실을 제가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상을 지금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걸 그 미국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아야 해요. 왜 그렇게 모르고 시위에 동참해요? 고정간첩에 그 포섭이 돼서 선동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으쌰으쌰하고 시위를 하게 되면은 모르고 그 국민들이 같이 동참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가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한자로 정복, 국가 정복 고정간첩의 선동 소위 선동을 통해서 반시 활동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도 앞으로 악질적인 그 반테러 조직인 이민자들일 경우에는 내쫓겠다. 그걸 축출하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좀 유식한 말로 악성 이민자들은 악성 이민자들은 샅샅이 뒤져서 내쫓겠다, 축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정 간첩일 수도 있고 국가를 정복하기 위해서 선동하고 국민들을 포섭해 가지고 시위에 동참하도록 유인하는 유인 고정 간첩.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학교에 외국에서 들어와서 공부하는 유학생을 가장한 고정 간첩,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제가 무슨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 추측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정책을 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미국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패권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삼류 국가, 최하위 국가로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들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브릭스 내지는 유안, 이런 기축통화국으로 우뚝 서게 만들고 국제 무역 결제 시스템은 브릭스 화폐 제도로 결제 시스템을 완전히 하고 달러 기축통화는 없앤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해보니까 그 자유진영 국가에서 재래식 무기 가지고 들어와서 싸우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다. 우리가 승리할 자신이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 미국 그 정치하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안 되는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보니까 자유진영 국가의 재래식 무기나
이런 걸 갖다 전쟁해 보니까 무기가 별거 아니다. 우리나라, 중국 재래식 무기나 러시아 재래식 무기가 자유진영 국가 재래식 무기보다 월등히 성능이 좋다. 그러니까 승리에 자신감을 가졌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려고 하겠어요?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완전 100% 정복을 해서 가져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는 없다. 전부 다 우크라이나 땅은 러시아로 편입이 돼가지고 정복을 한 후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쟁이 종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50년, 100년 전에 미국이 만일에 위상이 아주 강하고 중국, 러시아보다 재래식 무기나 첨단 무기나 여러 그 군사, 과학, 무기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하고는 하늘과 땅 50년, 100년 가까운 기술 격차가 있어서 하늘과 땅 같은 많은 차이가 난다.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이 위상이 엄청나게 세계에서 1등이죠. 최고죠. 미국의 그때는 말빨이 섭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면은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 이것을 세계의 관심사로 전 세계 사람들은 그 대통령 선거를 귀를 기울여서 봤지요. 미국 대통령은 곧 세계의 대통령이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벌벌 떨었다. 그래서 그때의 그 한반도의 그 최첨단 항공모함, 미국의 항공모함, 그 다음에 최첨단 B-1 폭격기, 이런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한반도로 상공 정계 시위를 하게 되면은 옛날에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 할 때는 미국에서 항공모함 몇 척, 그 다음에 B-2 폭격기, 그 다음에 최첨단 원자폭탄 폭격기 여러 대를 전개할 때에는 무서워서 굴 속에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살았잖아요. 지금은 제가 100살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때 내가 뉴스를 들었는데 한국에서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한반도에 북한에 대한 경고성 차원에서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 3척, 5척,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원자폭탄 전투기, 그 다음에 그런 걸 상공에 전개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상공에 미국 항공모함 비행기들이 전개를 하게 되면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땅속 벙커에 들어가서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보이지 않는다. 이런 뉴스를 내가 한국에서 가끔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의 경고성 최첨단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전개를 하고부터는 김정일 위원장이 현장 시찰도 안 하고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전혀 나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이런 뉴스를 가끔 봤습니다. 근데 지금에는 어때요?
지금에는 하라면 해라. 도리어 그 미사일로 쏘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위상이 그마침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배짱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도 큰 미국 나라를 전개하려면 해. 우리 핵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버튼만 누르면은 당장 물리칠 수 있다. 그걸 겁이 없잖아요. 그 핵무기가 여러 나라에 퍼지면 그런 현상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예요. 북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뭐, 파키스탄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가 발달이 돼서, 뭐, 미국, 러시아, 중국 못지않은 핵무기,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핵탄두도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핵 투하를 할 때, 노선을 여러 변형, 다탄두로 곡선을 그리면서 폭격을 못하게,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열배 폭탄, 뭐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러면은 조그만 나라도 미국 함부로 말하지 마라. 바로 그냥 언제 포격할지 몰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조그만 나라를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만일에 베트남이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핵무기를 러시아나 중국보다 핵무기 기술이 세계에서 1등이다. 그러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한테 막말을 합니다. 함부로 떠들지 마라. 바로 그냥 날아간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요. 세상이 다 국제사회도 그래요. 우리가 사는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잣집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돈 많고 그런 사람은 돈 없고 거지 같은 사람은 우습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국제사회도.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고 위상이 없고 말빨이 안 쓰고 기술력도 없고 군사력도 별로고 잘 살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면은 우습게 본다는 얘기죠.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도 미국을 내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내가 봤을 때는 미국의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군사력, 그 다음에 경제력, 세계 통제력, 말빨이 서지 않는다. 우습게 본다는 얘기예요. 조그만 나라도.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트럼프 1기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이 상당히 거칠고 카리스마가 강하고 한번 한다면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섭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빨이 잘 섰지요.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편지 같은 거 보내가지고 회담하자 그래도 응하고 그때만 해도 미국이 핵 개발을 할 때 세계가 그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발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중국이나 러시아 주변 국가들이 동참을 해서 미국 주도하에 북한 핵개발 경제 제재를 동참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어서 경제 제재 효과가 많이 발휘가 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쉬웠죠. 살기 어렵죠. 경제 제재를 통해서 정말로 죽을 지경이다. 배가 고파서 중국에서도 별로 도와주지도 않고 러시아에서도 도와주지도 않고
미국에서 그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도와주면은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미국 경제 제재를 동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지요. 그때는 그 일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 경제 제재가 북한이 효과가 심하게 발동돼서 살기 어렵잖아요. 더 어려웠지요. 북한의 노동자들을 해외에 그 인력 수출을 해서 돈벌이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북한의 경제라는 게 피폐한 상태가 됐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김정은이한테 편지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편지를 보내서 상담을 하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얼른 응답을 했지요. 아쉬우면은 그렇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런 국제 상황이에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180도 틀리죠. 그래서 지금에는 힘들다는 얘기를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에서도 그 북한의 그 경제 제재를 동참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익을 주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북한의 경제 제재라는 게 있으나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무기 확산이 이라는 것도 무용지물이 되지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 미국, 러시아, 중국에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유엔 총회에서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 또 하겠습니다. 그래 찬성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는 유엔 총회에서 그런 것이 있으나만 해도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 확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도 핵무기 갖겠다. 일본에서도 갖겠다. 그 다음에 그 이란에서도 갖겠다. 여기서도 갖겠다. 저기서도 갖겠다. 여기서도 갖겠다. 도미노 현상으로 그 핵무기 천국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핵 협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말뿐입니다. 핵 협상이 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한다고 해도 금방 깨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사실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에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 동참을 해주지 않잖아요. 핵 무기 확산 이런 데도 가입을 했던 것이 탈퇴를 하고 중요한 그 핵 협정에서는 탈퇴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 몇 가지는 지금 탈퇴를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세계에서 독점을 해주지 않잖아요. 미국 혼자서 이란 핵 협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핵 협상이라는 걸 얘기를 꺼내는 자체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란의 핵 협상은 전 세계에서 핵 확산을 막는다는 기본 이념은 이해를 하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렇지만은 지금에 서로 동참을 해주지 않고 협조를 여러 나라가 해주지 않는 선에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협상은 의미가 없다. 있으나 마나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폭격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미리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한테 사전 통지를 얘기를 해주고 이란의 중요 핵시설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중심지를 포격을 해서 완전 초토화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나 중국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경제 제재나 여러 가지를 유엔 총회를 열어서 우리가 평화 쪽으로 핵 확산을 좀 막아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동참해 가지고 무력적으로 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경제 제재 쪽으로 핵 제재, 경제 제재를 통해서 협상을 하겠다, 동참을 하겠다. 미국에서 그렇게 이끌어낸 후에 핵 협상을 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만일 안 되면은 러시아나 중국에서 경제 제재를 동참해서 여러 나라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미국과 이란 간의 단독적으로 핵 협상은 의미가 없다. 있으나 마나하다. 그렇게 동참을 하지 않으면은 공격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전에 미국에서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강력한 경고성 통지를 사전에 하고 이란에 공격을 했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의 핵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제사회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미국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미국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기밖에 없다. 이게 무력 동원을 해서 극한 상황, 무기 동원을 해서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초토화, 파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핵물질이 유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구 오염, 공기 오염, 바다 오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공격을 하지 말고 우리가 협조를 해서 합시다. 유엔 총회를 소집하십시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렇게 전 세계가 동참을 하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고 지금의 뿔뿔이 흩어져서 도리어 미국을 공격한다. 달러 기축 통화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 정책을 완전히 파괴시키겠다. 중국이나 러시아. 히토류, 자원 수출 금지를 통해서 미국을 굴복시키겠다. 관세 정책을 무력화시키겠다. 러시아나 중국의 히토류라든가 자원 수출을 금지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자동차 생산이나 히토류 부속품이 들어가는 모든 산업 전체 자동차라든가 올스톱이 된다. 그렇게 해서 관세 정책을 무력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미국의 달러 기축화를 완전히 파괴시키겠다.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정책을 완전히 히토류 수출 금지를 통해서 완전히 파괴시키겠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주의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패권주의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완전히 해서 승리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란에 대해서는 핵 개발을 시켜서 중동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를 해서 중동의 자원, 에너지 정책을 미리미리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 우군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미국을 요리조리 다 파괴를 시키겠다. 이런 작전, 둘레 작전, 서클 작전을 하고 있잖아요. 서클 작전입니다. 그걸.
그 1대1로 작전, 실크로드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특출하고 좋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불러서 미국의 책사로 그 트럼프 밑에서 책사로 제가 불러준다면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